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읽어볼 작품은요, 이몽구 작가의 소설 해벽입니다. 해벽, 바다 해자의 벽, 벽자, 바다의 벽이라. 어때요? 제목부터 뭔가 거대하고 비극적인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이 소설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지키려고 했던 한 남자가 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파도 앞에서 어떻게 부서져 가는지를 그린 정말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그 거대한 파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정말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내 인생의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하게 지켜온 가치들, 이걸 한꺼번에 다 집어삼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맞서 싸울 건가요? 아니면 그냥 피할 건가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사포곶이라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여기 그림처럼 되게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저 고요한 바다 밑바닥, 그리고 저 먹구름 긴 하늘 위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폭풍 전야.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한 남자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 걸었던 남자. 그의 꿈은 바로 스스로가 이 마을을 위한 아주 튼튼하고 거대한 방파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조동만. 사포곶 어업조합장이면서 이 마을의 전통과 질서를 자기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와,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이었냐면요. 자기 땅까지 팔아서 미래의 어부들을 키워낼 수산고등학교를 세웠을 정도예요.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삶 전체를 던져서 마을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선한 의지가 가장 큰 비극을 낳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만 풀리면 소설이 아니겠죠? 조동만이 온 힘을 다해서 쌓아올린 그 단단한 신념의 방파제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으로 시대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아주 맹렬하게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조동만과 사포곶 마을을 덮친 파도는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무려 3개의 거대한 파도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거의 동시에 마을의 숨통을 꽉 조여왔습니다. 과연 어떤 파도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파도는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부터 밀려왔습니다. 조동만의 좋은 뜻으로 세운 학교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식들까지 평생 이 바다에 묶여 살게 할 셈이야. 세상에 나가면 더 편하게 돈 버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욕망과 불안이 마을에 쫙 퍼지면서 끈끈했던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파도는 이건 한 마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바로 국가가 주도하는 근대화라는 이름의 파도였죠. 정부가 간척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마을 사람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던 갯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개인의 삶보다는 국가의 계획이 우선시되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도. 이건 가장 낯설고 그래서 가장 파괴적인 파도였습니다. 바로 미군 부대가 마을에 들어선 거죠. 달러, 술, 그리고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서구 문화가 홍수처럼 밀려들면서 마을이 오랫동안 지켜온 순박한 질서와 도덕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소설의 제목, 해벽이 가진 두 가지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동만에게 해벽은 외부의 위협에서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해벽은 변화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대한 벽, 감옥이기도 했던 겁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그 굳은 신념이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어버린 아이러니. 이게 바로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결국 이 3개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 개인의 신념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에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쓸려나간 그 자리.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산산조각나고 삶의 터전은 사라졌죠. 그리고 모든 것을 지키려고 했던 조동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고기를 잡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세로 떨어지고 맙니다. 참 위대한 꿈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어떤 아저씨의 슬픈 실패담으로만 끝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소설을 읽을 이유가 없겠죠. 이 소설이 아주 오래전에 쓰였는데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는요. 이 조동만의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지금 바로 우리의 이야기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간척사업, 미군 부대. 어때요? 이런 단어들이 너무 낡은 역사책 속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지나요? 과연 그럴까요? 시대와 배경은 달라졌지만 해벽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어업 방식을 지키려던 조동만의 고집은요, 어쩌면 스마트폰 시대에 구형 핸드폰을 고집하는 모습과도 같고요. 새로운 문화를 거부했던 모습은 전기차 시대를 외면하고 내연기관차만 고집하는 것과도 비슷하죠. 또 국가의 근대화 정책에 저항했던 모습은 인공지능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려는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선 개인의 고민과 저항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소설은 책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더 이상 조동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파도가 오게 되거든요. 소설에 나오는 이 구절처럼 변화의 파도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의 해안가를 두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는 무엇인가요? 인공지능 같은 엄청난 기술의 물결인가요? 아니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인가요? 어쩌면 아주 개인적인 삶의 변화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파도 앞에서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소중한 가치, 신념 혹은 익숙함.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해벽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쌓고 있는 이 해벽은 과연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일까? 아니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막아서는 답답한 감옥일까? 소설 해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떤 파도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쌓아 올린 그 해벽은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은 소설을 직접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